손금 봐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안 배웁니다. 저는 태어나서 토론하다가 그렇게 화가 나서 문에 팍 차고 나가는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재밌어서예요. 정이 진리를 탐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무엇이 실제로 있고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이제 평소에 생각합니다. 예.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철학이라는 것을 문제 자체를 문제 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뭐 이 세상에 별자리가 몇 개냐라는 천문학의 질문을 던지면은 천문학자들은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망원경을 갖고 관찰을 하기 전에 그 질문이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되물어보는 학문.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문들 대부분이 어느 순간 이제 근대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들 이제 분리돼 나갔는데 결국엔 그 학문들의 물음의 근원에는 철학이 있거든요. 되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든가 논쟁적인 이슈에서 질문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명사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보다 철학이 다른 학문들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도 동사적인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 과목 중에 하나였던 생활과 윤리를 이제 공부하면서 칸트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렇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을 대해서 통찰을 던져주는 그런 걸 보고 아, 철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자공학과 학생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수포자인데 공대를 가서 수학도 어렵고 그리고 저는 코딩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필수적으로 들어야 했던 교양 과목 중에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철학이 재밌는 거였네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재수해서 철학과에 오게 된 거죠.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철학 입문서 같이 읽으면서 선생님이랑 토론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선 거기서 제가 좀 잘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재미있어서 철학을 계속 쭉 이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등학생이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가 않으니까 시중에 있는 책들을 몇 권을 골라보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를 전공으로 삼아도 되겠다 생각보다 되게 잘 맞아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재밌어서예요. 저도 심플하게 재미있어서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뭐 취업이나 돈과 직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을 볼 줄 아느냐 주역이나 이런 걸로 점점 봐달라.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긴 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주역이라는 학문이 동양 철학의 한 파트인데 일상에선 철학관이라는 그게 철학이 단어가 겹쳐서 일반인들에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너네 약간 너무 사변적이고 공상적인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리학 이러면 이제 물리를 배우고 수학하면 수를 배우고 철학하면 이게 철자가 붙으니까 이게 뭐 금속공학이죠. 금속공학. 그 외에도 그러면 말싸움 잘하겠네? 토론 잘하겠네?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뭐 그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긴 한데 가장 처음 먼저 듣는 말은 있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일단 지하철에서 전공책 펴놓고 거기에 논리, 철학, 농구, 순수 이성 비판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래서 뭐 먹고 살 거니 아무래도 취업과 직결적으로 연결돼 있는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배우면은 바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바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 운동선수로 따지면은 기초 체력이다. 모든 학문에서 이 정도는 기초 체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적 사유하고 창의적인 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옛날 졸업생이긴 한데 그 IT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대박 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야, 넌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철학하면 다 그런 거 배워요 라고 대답을 해서 이제 사장님이 굉장히 그 놀랬다라는 일화가 있거든요. 남들은 공학한 사람은 전부 다 A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철학적인 사유에서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전공의 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각하는 법, 사유하는 법을 이제 또 배우고 사실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책만 24시간 읽으면 저는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많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교수님들과 계속 이야기할 수 있고 친구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의견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1학년 프로그램은 원전 강독 같은 걸 좀 시켜요. 원전 강독 번역본을 하기는 하는데 남들이 소화해준 이유식도 좋긴 하지만 일단 한번 날 것을 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1학년 때 주로 이제 그런 걸 접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그러니까 동양 서양 나눠서, 그러니까 서양도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일반적인 유럽과 아니면 영국 섬나라와 미국, 그 영미 철학이 이제 그다음에 분야별로도 뭐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거기가 이제 기본적인 세 개의 분야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학문에다 철학을 붙이면 다 그게 철학의 분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종류의 분과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수가 떠들고 학생이 받아 적는 그런 종류의 수업보다는 그러니까 토론 수업 자체도 많이 하고요.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이 좀 다른 학교보다는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매년 11월에 저희 프로메테우스 제전이라고 학술제와 문화제를 하거든요. 올해로 이제 35주년이에요. 학회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성과를 나누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학회에서 활동하기만 한다면 선배들이 열심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고 교수님들한테 논평을 받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라서 학술 교류의 장이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이죠. 소속과다 보니까 서로 끈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친구처럼 지내기도 좋고, 물론 성격이 극단적인 사람들도 많지만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도 만나기 쉬워서 재미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든 게 논증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아버지도 철학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돈 달라고 하면요, 자, 용돈이 필요하다, 근거 1, 2, 3, 가능한 반론, 반론에 대한 대답, 뭐 이렇게 해서 용돈을 받았었어요. 약간 언어 표현에 집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말을 할 때 약간 애매모호한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사실 아까 이제 애매모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저희가 구분을 하잖아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매성과 이제 뜻이 명료하지 않은 이제 모호함, 이거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애매모호하게 섞어버린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도 이제 따지는 거죠. 철학 전공을 몇 번 한다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다시 되묻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묻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격을 가져서 철학과를 간 걸까요? 아니면 철학과에 가서 이런 성격이 생긴 걸까요? 뭐 이렇게 되묻는 것도 뭐 이런 질문에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자문자답하는 습관이 계속 생긴 것 같아요. 질문 계속 던지는 습관. 예를 들면 차가 오지 않으면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단횡단을 하잖아요. 무단횡단을 하면 무단횡단으로 하는 거에서 대부분 끝나는데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뭐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막 혼자서 계속 하는 게 전공을 못 벗어나는 습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17년도 때 윤리학 수업을 들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발표가 있어요. 근데 발표를 하면 그 수업을 맡으신 분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또 이제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피 튀기는 싸움도 있고,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피 튀기는 약간 윤리적인 태도를 걸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딱 들었던 수업이 교수님이 이제 강의 자료도 PPT도 한 서도 없는데 계속 50분 동안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걸 어떻게 다 받아 적어야지, 그런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혼자서 그걸 또 다 듣고 정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흡수되는 느낌도 있고 그걸 정리하는 재미도 있어서 그런 수업 방식도 나름의 장점이 있구나. 학생들이 매주 조별 발표를 하는 수업이 있는데 발표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토론으로 이어지는 고리타분한 주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이제 발표가 있으면은 그날 토론은 되게 이제 재미있는 토론이 되는 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철학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진짜 성공한 학자가 되지 않는 이상 대신에 철학과 공통 집합을 만들어서 그걸 되게 활용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학 다전공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다전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만의 어떤 이점, 강점을 살려서 다양한 진로로 나가는 편입니다.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어요. 굿뉴스는 어디든지 다 가요. 대통령도 CEO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술 쪽 변호사 아니면 뭐 회계사 이런 쪽도 어디에도 철학한 사람은 다 있어요.
배드 뉴스는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이과를 나오면 어디를 간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철학은 그게 너무 다양해서 한 2학년에서 3학년 초 정도까지는 철학적인 기초를 한 다음에 한 3학년 정도부터는 내가 진로를 이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게 공부면은 이제 철학 공부를 주로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은행을 가겠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 필요한 어떤 경영을 하거나 경제를 다전공을 해서 이제 은행 쪽으로 그러니까 진로를 잡는 거고. 그냥 하고 싶은 뭐 예술을 하는 친구나 문학을 하는 친구나 이런 친구들도 없지는 않고요. 지금 재학생인데 그럼 만화를 썼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야를 가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군대를 포함하면 한 졸업까지 5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선택지들은 많이 두고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철학이 너무 좋으면 저 선배님처럼 대학원을 같이 가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학점 관리가 되게 잘 됐다 싶으면 로스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이제 다전공을 통해서 다른 취업을 길을 좀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시민참여와 도시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뭐 자치구에는 자치구의 청년참여기구가 있는데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스마트팜이나 또 도시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둘 다 정시로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수능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크게 이제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이 있는데 정시 모집은 사실은 수능 점수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시는 크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가장 중요한 게 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과들은 그 내신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낮으면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1차에서 이렇게 딱딱 탈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농담 삼아서 한글만 깨치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근데 요즘 조금 축소됐고요.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이 좀 많은 학생들을 좀 눈여겨보는 편이고요. 철학 공부를 하려면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되느냐? 저는 솔직하게 너가 관심 있는 거 아무거나 읽기 시작하라고 해요. 철학이라는 분야 내에 있으면은 그 교과 과목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교과에 밖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그것이 자기가 읽었으면은 뭔가 좀 이해한 어떤 흔적을 면접에서 주로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철학 좋아하시면 그냥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일단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논쟁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국대는 다전공이나 뭐 전과가 되게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학과에 대해서 조금 망설임이 있더라도 오셔서 마음껏 실패하고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영을 내가 직접 익히기 위해서는 물 위에서 물 바깥에서 땅에서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물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국대 철학과는 그런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화지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철학을 배운다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점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점들이 모여야지 윤곽이 보이는데 일단은 그냥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점을 찍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심이 조금씩 옆으로 확장되는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라는 거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